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과학을 함께하고 있는 김기현이요. Let's get it. 자, 이렇게, 네, 그 시그니 창동이고요. 제가, 내 이름은 얘기했어. 김기현이고, 그쵸? 폰번호는 3334, 자, 9797. 그래서, 010-3434-9797. 그래서 필요한, 궁금한 거 생기거나, 혹은, 선생님이 가끔 이제 숙제를 줄 때, 답을 잘 안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나한테 다 했습니다라고 니네 만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다 했습니다라고 나한테 이제 뭐 문자나 톡을 보내면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답지를 찍어서 보내줘요. 그럼 그거 채점해가지고 다음 주에 올 때 보통 이제 뭐 틀린 거 좀 질문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1단은 지금 앞부분 이제 화학하고 지학이 섞여 있는 부분을 자, 할 겁니다. 자, 우리 빅뱅 배웠죠? 자, 우리 빅뱅 정말 진짜 궁금한데 빅뱅 믿냐? 좀 재수없죠, 그죠?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하니까. 선생님은 빅뱅을 안 믿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근데, 야, 나 같은 일반인도 빅뱅을 잘 못 믿는데, 정말 뛰어난 과학자들도, 빅뱅을 믿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빅뱅 있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거를 싸웠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 그래서 과학자를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 이름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사람 이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이 지구학 파트는 약간 옛날 얘기하듯이 쭉 한번 얘기를 들려줄 테니까 나중에 좀 이따가 책 정리할게요. 그래서 굳이 지금 책 안 봐도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자, 우주를 봤대. 자, 우주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과학자가 진짜 우주는 어느 정도 크기일까 이게 궁금했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우주의 크기가 무한하다. 또 누군가는 아니야, 우주의 크기는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럼 내가 물어볼 때 혹시 과학자 누구 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애들이 아인슈타인 정도는 다 알더라고. 그럼 아인슈타인은 천재였잖아.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우주가 당연히 무한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우주가 커지냐 안 커지냐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 우주는 커져 안 커져? 커진다고 배웠죠? 그렇죠? 나 순간 당황했어. 학교에서 안 배웠어? 그 배웠지? 그래서 우주는 커지긴 커지는데 왜 커지는지 아직 모르고요. 분명히 커지고 있는데 우린 이제 결과고, 아인슈타인은 아니야, 안 커져,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싸웠겠죠. 그래서 우주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우주론이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우주가 두 가지야. 커지는 우주가 있고 안 커지는 우주가 있다라고 싸웠어. 그래서 커지는 우주를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면 팽창하는 우주 해서 동적인 우주. 자, 동적인 우주, 동적 우주라 부르겠냐? 동적인 우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니다, 우주는 커지지 않습니다 해서 정적인 우주, 정적 우주, 이렇게 두 내용이 이제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했어. 근데 잠깐 얘기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과학 기술이 막 발달을 하면서 허블 망원경이 이제 개발이 되죠. 허블 망원경은 우주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 중에 아무튼 비싼 망원경. 막 보다 보니까 우주가 커진다는 걸 알게 됐어.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중학교 때 우리가 우리 은하라고 배웠어. 그렇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 무슨 은하냐? 안드로메다 은하. 그러면 좀 쓸데없는 얘기죠. 우리 은하가 보통 이렇게 원반 모형을 자, 이렇게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내가 선생님이 나는 자, 나중에 이렇게 좀 내가 글씨를 좀 못 쓰고 내 그림을 잘 못 그려. 나는 진짜 과학 선생으로는 최악의 선생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이때 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아니, 야, 보통 이럴 때는 선생님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갑자기 순간 움찔했어. 그래서 태양계가 뭐 이렇게 여기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태양 같은 별을 우리가 항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은하에는 태양 같은 별이 약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1000억 개. 그리고 요 다른 곳에 은하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현재 발견된 은하만 몇 개냐면 한 2000억 개가 발견됐어. 은하에
들어있는 태양도 1000억 개인데 이 은하도 발견된 것만 2000억 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하들을 바라보니까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를 허블이 관측을 하게 돼. 그래서 허블이 이렇게 관측하다 보니까 은하가 멀어져. 그럼 처음에는 은하들이 뭐 움직이나 보다. 뭐 팽창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은하들이 멀어지거나 그러면 얘가 멀어지면 어떤 건 뭐 가까워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보는 은하들은 다 멀어지고만 있더래. 그럼 단순하게 은하 자체가 멀어진다가 아니라 공간 자체가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정적인 우주가 아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적인 우주, 즉 팽창하는 우주라는 걸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 여기 있는 동적 우주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좀 쪽팔렸을 거 아니냐. 그렇죠? 나는 분명히 우주의 크기가 안 커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보니까 커져.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좀 쪽팔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물어봤겠죠? 아인슈타인 씨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지도 모르니까 쪽팔리니까 그 사실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공간에 그래서 뭐 은하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얘 은하가 커지는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은하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은하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 그런데 이런 이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상 우주론 이런 말을 쓸 거야. 그래서 동적인 우주는 또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합니다. 정상 우주론. 이건 중요해. 정상 우주론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빅뱅 우주론이 튀어나와. 자, 빅뱅 우주론의 사람 이름, 자, 가모프라는 사람이 튀어나오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게 아니고 한 점에 있었어. 우주가 한 곳에 모여 있었어. 첫 시장 잘 모르는 어쨌건 그냥 한 점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얘가 큰 폭발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커지게 된 것 같아. 왜 갑자기 자꾸 책을 봐, 왜? 우리 맨 첫 페이지, 쌤이 이게 안 했구나. 나 이거 책 순서대로 안 해.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자, 쟤 봐봐. 그냥 단순하게 책 순서로 나가면 니네가 이해하기 좀 힘들어서 쌤 책 정리는 다시 해줄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약간 옛날 얘기 듣듯이 듣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 알겠죠? 야, 책대로 하면 책 읽으면 끝인데 뭘, 여기 부분은. 오케이, 다시. 자. 정상 우주론이든 어쨌건 빅뱅 우주론이든 어쨌건 우주는 커지긴 커져. 그런데 정상 우주론이 뭐냐? 은하들이 그래서 새로운 별이 계속 탄생을 하는 거야.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입자들이 예를 들어서 많아지면 얘가 커지게 되거든요. 이게 정상 우주론이고, 자, 빅뱅 우주론은 뭐냐면 처음에 태어날 때 만약에 별이 4개가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 그럼 얘가 공간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공간만 커지는 대신에 여기 있는 은하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니들도 알겠지만 가모프는 솔직히 듣보잡이잖아. 가모프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 물론 학교 수업은 들어봤겠지만 평소에 안 들어봤어. 근데 아인슈타인은 다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얘기를 더 믿었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 우주상수 이런 단어를 쓰면서 막 거창하게 설명했단 말이야. 아인슈타인이 왜 유명하냐면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법칙을 수학으로 증명할 수 있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사람만큼 천재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주상수를 쓰면서 막 계산해가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갔단 말이야. 그때 가모프가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은데 영어로 큰 폭발 이게 뭐야? 빅뱅이잖아. 방금 발음 나쁘지 않았죠? 빅뱅. 자, 어쨌건 맞다. 내가 또 외국 앞에 영어를 써네. 죄송합니다. 내가 미안해요. 어쨌건 그래서 나 생각해서 자, 그래서 가모프가 딱 발표를 해요. This is Big Bang.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배꼽 잡고 쓰러진 거야. 방금 니네처럼. 왜냐면 외국 애들한테 빅뱅이라는 단어는 되게 뭐랄까 약간 초딩들이 쓰는 약간 그런 단어였대요. 가모프가 빅뱅이라는 단어를 쓰자마자 사람들이 막 배꼽 잡고 쓰러지면서 가모프가 한동안 별명이 빅뱅이었대. 야야야야 저기 네 남친 지나간다 이런 것처럼 야야야야 저 빅뱅 야 제가 빅뱅 얘기했어? 병신 빨리 이러면서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가모프가 빡이 돌아 안 돌아? 빡 돌죠.
그래서 가모프가 안 되겠는 거야. 짜증난 거야. 자기가 생각했던 이론이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모아놓고 물어봐요. 야, 그러면 내가 증거를 찾으면 니네 인정해 줄래? 그때 사람들이 오케이. 증거가 뭔데? 그래서 빅뱅 이론의 두 가지 증거를 가모프가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찾으면 니네 인정해 줘. 사람들이 오케이 해서 거의 한 20년 만에 두 가지 이론의 증거를, 아니, 두 개사 빅뱅 이론의 증거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진짜네? 결국 빅뱅이 맞나 보다라고 니들을 배우고 있는 거야. 선생님도 사실은 과학적 지식이 내가 니네보다 조금 나은 정도지 내가 천재는 아니잖냐. 내가 뭐 신격화된 사람도 아니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도 배운 거고 선생님도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는 거지 자체가 믿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니네 지구의 첫 생명체 세 가지 이론이 있거든요. 뒤에 배워요. 이론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화학 진화설이라는 게 있어. 지구 초창기에 뭐 번개 같은 거 쳐가지고 생명체가 탄생했다라는 게 화학 진화설이고, 두 번째 이론은 뭐냐면 심해 열수구설. 바다 밑에는 엄청난 화산이 많아. 그러니까 뭐 화산 폭발하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충분해서 생명체가 탄생했다. 이게 두 번째 이론이고, 세 번째 이론은 뭐냐면 외계 유입설이야. 외계 유입설이 뭐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응? 멸망해간 어떤 행성에서 우리의 삶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주선에 생명체 하나를 쏘아보내서 지구로 왔다. 이게 세 번째 이론이죠. 네 번째 이론도 있다. 이건 이제 사실은 종교 쪽이죠. 그래서 그 뭐냐, 아담과 하와의 이브야. 아무튼 그거. 그렇죠? 그래서 종교 있는 사람한테 건드리면 안 되니까 종교 얘기 빼고. 종교 얘기 빼고. 그렇죠? 갑자기 종교론자, 어쨌건. 그래서 세 가지 이론이 나오는데 가장 과학적인 이론은 화학 진화설이거든요. 근데 나는 뭘 믿냐? 나는 외계 유입설을 믿는 사람이에요. 뭐, 왜 눈동하게 떠? 진짜야. 나는 외계 유입설 믿습니다. 왜냐면 방금 말한 이론들이 다 말이 안 돼. 다 말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빅뱅 이론을 우리가 배우긴 하지만 실제는 어떤지는 모르고 실제 어떻게 뭐 실험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빅뱅 우주론을 제일 많이 얘기를 한다. 요런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잠깐만 책을 볼게요. 자, 우리 프린트를 보시면, 그쪽에, 자, 9페이지 봅시다. 자, 빅뱅 우주론의 확립 과정이라고 해서 정적인 우주와 그 다음에 팽창하는 우주. 자, 이 표현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나와. 정적인 우주는 커지지 않는다는 건 이해되죠? 그 다음에 동적인 우주는 커진다는 걸 뜻하는 거야. 그래서 자, 정적인 우주와 그 다음에 팽창하는 우주의 대립이 있습니다. 우주는 아인슈타인이 커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랑 그 다음에 줄칠말이 있어. 팽창 우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동적 우주론인데 별표 프리드만이에요. 프리드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프리드만 또 얘기한다. 요거 중요한 사람이야. 지금 못 찾고 있어? 9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프리드만 이렇게 있을 거야. 그렇죠? 프리드만이 팽창 우주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 우주를 허블이 뭘 관측을 했대요. 아, 얘는 허블이라는 사람의 줄치시면 되겠다. 순서가 나와, 순서. 어떻게 말 이해됐어, 여러분? 순서 때문에 그래요. 허블. 세 번째로 이제 정상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이 서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밑에 표에 보시면 그래서 정적인 우주론에서 또 나오죠. 아인슈타인 자 나오고요. 그다음 동적인 우주는 자 프리드먼 또 나왔어. 프리드먼 기억해 두세요. 알겠습니까? 질문.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우리 요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책 순서대로 하면 니네가 개념 쌓는 게 나는 오히려 더 헷갈리기 때문에 좀 다른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지금 다른 거 할 거야. 자, 어쨌건 온 우주의 기본 입자는 말 이상하다. 기본 물질은 다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원자 속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 하니? 원자 핵하고 전자라는 거 있어. 자, 원자 핵하고
그리고 전자라는 걸로 구성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 원자 핵 속에는 자, 우리가 알다시피 뭐하고 뭐가 있다 이게요? 양성자하고 중성자. 자, 양성자 and 자, 중성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모든 물질은 원자로 돼 있어. 오케이. 그 다음 원자 속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걸로 구성되고, 그 다음 아직 안 배웠지만 양성자 속에는 뭐 쿼크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다 입자로 돼 있어. 입자, 알갱이. 그럼 이 알갱이들이 갑자기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당연히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아니면 정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순간 폭발이 되면 뭐 생길 수도 있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에너지는 빅뱅 때 말고는 없어. 결론이 뭐냐면 아까 우주가 커질 때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면서 커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풍선을 불 거야. 자, 풍선을 이렇게 입으로 후 불면 내 공기 입자가 들어가니까 커지는 거잖아. 입자 수가 많아지면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알았죠? 뭐 온도 같은 거 좀 제외하고. 그래서 자, 두 가지 이론이 나오는데 하나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많아지는 게 있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거 무슨 이론에서? 정상우주론. 그래서 정상우주론이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빅뱅 자 우주론이 나오는데 탄생을 했다 칠게. 자, 우주가 이렇게 탄생을 했어. 편의상 4개의 별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얘네가 커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커질 때 원래 4개 말고 또 다른 은하들이 생기기 때문에 커집니다 라는 게 정상우주론이야. 근데 말 돼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왜 말이 안 된다고? 모든 물질은 뭘로 돼 있어? 입자로 돼 있어. 근데 새로운 입자가 만들어져?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거야. 알았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빅뱅 우주론 뭡니까? 얘는 이 상태에서 공간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별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물론 별 자체는 아니지만 표현법만 좀 익혀둘게요. 두 개를 구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공통점. 어쨌건 우주는 커집니다. 근데 얘네는 질량이 지금 어떻게 되냐? 개수가 많아지면 질량이 당연히 커지죠. 그래서 얘는 질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얘는 질량이 뭐예요? 일정합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우리 밀도 개념 잠깐만 볼게요. 자, 밀도는 우리가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어렴풋이 기억했으면 땡큐. 부피분의 질량. 그 정도는 다 알죠? 우리 밀도를 언제 배우지? 중2 때 배우나? 그렇지, 너무 오래됐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뭐 중학교를 검정고시 출신이라면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간다. 얘는 부피가 커지면서 질량이 증가하니까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진짜 무수지. 거기에 끄덕였죠? 알았어. 알았죠? 자, 빅뱅 우주론을 보자. 자,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는 커졌어. 밀도는 뭐합니까? 감소한다. 근데 이 밀도가 여러분 감소하거나 일정하면 온도도 변하거든요. 그래서 밀도랑 온도 변화랑 똑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상우주로는 자 온도도 일정합니다. 자 빅뱅 우주로는 온도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뭐 좀 추가로 좀 얘기를 좀 하자면 빅뱅 우주론에서 아까 증거 2가지 있죠. 우리가 오늘 되게 중요하게 볼게. 이 2가지 이론인데, 2가지 그 증거인데, 아직 안 써. 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그 다음에 뭐, 우주 배경 복사, 그런 예를 들 거고, 얘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우주에 있는 별인데, 어떤 별은 조금 나이가 많고, 어떤 별은 좀 나이가 좀 어리더래요. 해보니까 뭐, 혹시 뭐, 산계성단, 뭐, 구상성단, 뭐, 단어는 기억나죠? 그러니까, 들어본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서 요 얘기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옥부가 뭐 했다고? 나 요거 증거 찾을래 해서 1948년인가? 나 태어나기 전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야. 진짜. 선생님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아요. 내 건늙어서 그래. 선생님 수능 세대야. 왜? 진짜야. 나 수능 세대 맞습니다. 나 살 때 아파트 있었고요. 선생님 살 때 달구지 안 타고 다녔어. 누가 그러던데 선생님 때는 학당 뭐 서당 아니냐고? 선생님 때 지하철이 있었어요? 물어 4호선까지 있었어. 지금은 많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요런 내용이 기본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 9페이지에 자 중간에 볼게요. 자 빅뱅 우주론. 자 약 138억 년 전 우주는 한 점에서 빅뱅 했다는 이론이에요. 자 정상 우주론은요. 우주가 커지고는 있지만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게 정상 우주론입니다. 자 표에 보시면 자 둘 다 부피는 증가합니다. 질량은 빅뱅 우주론은 일정하고요. 정상 우주론은 자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밀도와 온도의 별표. 밀도와 온도의 별표. 그래서 이거. 정상 우주론은 밀도가 일정하고 온도도 일정합니다. 근데 자 빅뱅 우주론은 자 밀도가 감소해서 온도도 감소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자 이제 여기서 자 이해할게요. 이거 과연 뭐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거 지금 이론으로만 얘기를 하잖아. 근데 모든 과학자 여러분 이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증거를 들이밀어야 돼. 그럼 내가 우주를 보면 우주가 보여? 내가 아무리 망원경으로 보면 걔네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게 보여? 안 보이죠? 그래서 이용하는 게 뭐냐면 스펙트럼이란 걸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배우는 게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합시다. 그럼 페이지 순 자신 맨 앞으로 오는 거야. 우리 책은 이제 맨 앞쪽이에요. 자, 6페이지라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스펙트럼. 여러분, 에너지는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에너지 자기 눈에 안 보입니다.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에너지가 뭐 있어? 빛은 빛 에너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프리즘에다가 빛을 통과시키면 이쁜 무지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것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해놓은 장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눠놓은 걸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럼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무지개처럼 빨주노초 반환보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연속 스펙트럼이라 부를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니?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얘들아, 쌤이 이거 좀 설명 잠깐만 해볼게. 자, 이거 잠깐 봐봐. 요거는 자 이제 선생님이 설명 잘 해볼게. 잘 보세요. 저쪽에서 어떤 빛이 와. 자 빛이 오는데 그냥 그 편하게 무지개가 온다 칠게. 자 무지개가 내 눈에 다 있어. 빨주노초 반환보. 자 여기다가 내가 장애물을 요렇게 댔어. 그럼 내 눈에 빨주노초 반환보가 다 보여야 되는데 장애물 때문에 특정 부위가 까맣게 보이겠지. 그럼 이걸 아주 멀리서 보면 까만 선이 보일 거 아니냐? 내 말 이해돼요? 무지개 중에서 장애물 때문에 특정 부위가 까맣게 선으로 보이는 스펙트럼을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자 스펙트럼은 연속으로 된 스펙트럼도 있고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도 있는데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는 특정 부위가 까맣게 보인다 그랬어. 특정 부위의 에너지가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거 이해되니? 그래서 특정 에너지가 다른데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선 스펙트럼이라 부르는 거야. 흡수선 스펙트럼. 자 이제 다시 갈게요. 반대 가자. 자, 아까 무지개가 오고 있었어. 자, 내 장애물을 설치를 했어. 특정 에너지가 여기에 막혀서 안 올 거야. 그럼 니네 눈에 안 보일 거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에너지는 당연히 사라지죠. 왓더?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알았어? 이러고 낚이면 안 돼. 그래서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으면 얘가 어떻게 받아. 자, 여기서 내 장애물을 딱 뺐어. 다시요.
무지개가 막 오고 있었는데 장애물을 설치했더니 이제 무지개가 내 눈을 지나갔어 이제. 자, 이 상태에서 장애물을 탕 치우면 아까 못 왔던 에너지만 내 눈으로 들어오겠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까만 배경에 아까 못 왔던 에너지가 선으로 나오게 되는 걸 우리가 특정 빛을 마치 방출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야. 말 이해됩니까? 특정 부위가 에너지가 흡수된 거를 흡수선 스펙트럼이야. 특정 에너지를 방출한다. 방출선 스펙트럼. 다시 그래서 자, 흡수선 스펙트럼하고 방출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자, 내가 아까 잠깐 혜원이 그 필기한 거 잠깐 봤는데 니네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런 거야. 빛이 지나고 있는데 굉장히 차가운 예를 들어서 어떤 별을 지난다고 칠게요. 그럼 차가운 애들은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특정 에너지 흡수할 거 아니냐. 그래서 차가운 곳을 지나고 내가 보게 되면 흡수선 스펙트럼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 저기서 빛이 올 거야. 빛이 막 오는데 여기에 차가운 별이 있어. 이 차가운 별을 지나가면서 특정 에너지가 얘가 먹었어. 다 먹진 못해요. 다 먹지 못하고 특정 에너지를 먹었기 때문에 내 눈에는 뭐가 보인다? 빈 에너지 띠가 보인다는 거야. 무지개가 다 오지 않는다고.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흡수선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흡수선 스펙트럼을 보려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요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요런 뜻이에요. 알겠어? 자, 반대로 여기 엄청나게 뜨거운 별이 있어요. 그럼 얘가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고 있을 거니까 걔네가 특정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고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는 우리가 방출선 스펙트럼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여? 네. 그러니까 저온의 기체, 고온의 기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왜라는 얘기를 하게 쌤이 이제 아까 원자 얘기를 왜 했냐면 자, 이제 또 이제 화학을 좀 넘나들어야 돼요. 자, 이제 스펙트럼이 생기는 이유 설명합니다. 자, 갑니다. 조금 어려워. 자, 이건 심화. 자, 우리 아까 원자 번호 20번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자, 그럼 원자 번호 20번인 이유는 뭐가 20개가 있기 때문인데. 자, 다시. 원자 번호가 만약에 20번이야. 그러면 원자 번호를 결정하는 거는 얘네 3개 중에 누굴까요? 라고 물어봤어, 방금. 누굴까? 핵? 전자? 양성자수야. 다시. 아직 아마 학교에서 아직 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 자, 나트륨 원자를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나트륨 원자 빨리 세보세요. 수헬리베. 해서 얘는 11번이야, 11번. 그래서 11번이란 뜻이 뭐냐면 얘가 양성자가 11개 있다. 이 뜻이야. 요 밑에 써 있는 숫자가 이 원자 번호예요. 아마 학교에서 주기율표 배운 반도 있지? 그래서 그때 배웠을 거예요. 다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해요. 오케이. 다음. 자, 양성자는 플러스 극을 띤 입자거든. 여러분, 원자 자체는 중성이다? 그러면 플러스가 11개 있으면 마이너스 몇 개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보자마자 양성자 개수가 11개면 전자 개수도 11개인 거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 야, 지금 안 적어도 돼. 알았죠? 지금 더 듣는 거에 더 집중하는 걸 난 좀 더 추천드리는데 자기는 멀티가 되면 쓰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남자 학생이 좀 많은 반이면 선생님 필기 못하게 해요. 야, 이따 확 왜냐면 남자애들은 표현이 그렇다. 우리 또 짐승들은 이게 약간 미안. 약간 이런 게 있어. 약간 이게 있어. 멀티가 잘 안 돼. 태어나고 그렇게 태어났어. 근데 생각해봐. 엄마들은 통화하면서 TV 보면서 요리 끓이면서 다리미를 하면서 다 하시잖아. 그러니까 여자는 약간 멀티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남자는 내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안 지울 거니까 이따가 볼게.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배웠어. 자,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여기 위에 숫자가 적혀 있다. 여기 숫자가 이렇게 자 적혀 있어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요 위에 적혀 있는 숫자를 앞으로 내가 뭐라 부를 거냐면 질량수라고 할 거고, 이 질량수는 뭐 하는 거냐면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를 더한 걸 내가 질량수라고 부를 건데 뭐냐면 원자의 무게 같은 거야. 수소는 원자가 가볍거든요. 근데 헬륨은 수소보다 무거워요. 몇 배 무거워요? 이런 걸 따지려면 이 질량수가 필요한 거야. 알았죠? 그러면 숫자 외우진 않지만 이렇게 숫자가 써 있으면 양성자가 11개니까 자, 중성자가 몇 개란 뜻이야? 12개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원소 기호를 보시면 왼쪽 밑에 있는 숫자와 왼쪽 위에 있는 숫자를 통해서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를 다 알 수 있어요. 아, 선생님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다 외우면 되겠네요? 나 외울까? 아니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외울 거는 원자 번호만 알고 있으시면 돼. 그러니까 고등 과정에서는 중성자 개수가 큰 역할을 하진 않아요. 대학 가면 만약에 혹시라도 뭐 화학 관련된 과를 안 가겠지만 그래서 또 몰라. 또 갑자기 이 중에 요새 분위기 좋아서 선생님 의대 가보겠습니다. 진짜라니까? 요새 니네 약간 주위에 그런 애들 없어? 그렇지. 갑자기 의대 정원 늘어나니까 이게 뭐야? 조금 이제 문과형 아이들한테도 틈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대가 정원이 늘어나면 여러분 한의대가 빠구가 막 생겨. 그 원래 한의대는 또 문과애들 많이 가잖아. 문과애들 많이 가니까 갑자기 애들이 꿈이 바뀌어. 갑자기 막 한의대로 갑자기 바뀌고 약대로 바뀌고. 그때 나중에 그런 데 가게 되면 배우게 되는 내용이니까 지금 중요치 않아. 자, 그 다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움직이고 있어. 혹시 지금 스피드 괜찮냐? 나 항상 어떤 선생님이 내가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첫 번째, 선생님이 혀가 좀 짧아. 딕션이 최악이야. 나 알고 있어. 애들이 맨날 그래. 발음이 좀. 두 번째, 성격이 급해. 말이 빠르죠. 네. 그래서 빠르니까 항상 내가 애들 보면서 지금 얘기를 듣는지 졸린지 아닌지를 내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야, 맨 앞에 앉아서 눈을 껌뻑껌뻑 띄고 있으면 내가 쌤, 저 중성자가 왜 12개인지 이해를 그봐. 다시요. 요 위에 써 있는 숫자는 질량수라고 해서 뜻이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를 더한 값을 쓸 거야. 양성자가 11개 있으니까 중성자 몇 개 있어야 돼? 11 더하기 12해야 23 나온다. 저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를 검정고 출신 아니잖아.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시면 순간순간 여러분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이 방금 약간 놀린 건데, 어렵지 않지? 네. 오케이. 보통 이런 걸로 서운해하면 안 돼. 안 서운해. 막 울면서, 엄마, 그 학생기가 나보고 초등학교 나왔냐고. 아니, 농담이야. 그렇죠? 선생님이 약간, 됐자. 우리 섭시다. 자, 그 다음, 뭐야?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니네 사실 범위가 너무 많아, 진짜. 나 큰일 났어, 지금. 아무튼, 자, 원자핵 주변에, 자, 전자가 11개 있는 건 이해되죠? 나트륨 원자는. 그러면 이 11개의 전자가 무작위로 막 돌고 있을까? 아니면 궤도 같은 걸 갖고 있을까? 궤도 같은 걸 갖고 있어. 그래서 나트륨의 예를 드는 거야. 나트륨은 원자핵이라는 공간 속에 양성자가 11개가 들어있고 전자 11개가 무작위로 막 도는 게 아니라 나름 궤도를 갖고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양이 있으면 수성, 금성, 지구 이런 궤도 있잖아. 그 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궤도를 보통은 뭐 껍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 그 선생님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 왜 스펙트럼이 생기는지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내가 되게 깊게 들어왔어. 왜냐면 이 뒤에 또 배우거든요, 이건. 아무튼 그래서 간다. 첫 번째 껍질의 전자가 간다. 몇 개가 가장 안정하냐면 2개 오는 거죠. 2개 오는 거 가장 안정하게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몇 개를 안정하게 느끼냐면 8개를 갖고 있는 걸 안정하게 느끼는 거야. 이 규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옥텟 규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선생님이 지금 스펙트럼 하려고 지금 이거 설명했어. 나 약간 스타일이 설명충 스타일이에요. 맨날 그래. 쓸데없는 거 왜 이렇게 많이 설명해 주냐고. 다 나중에 나와.
자, 쌤이 이거를, 봐봐. 자, 내가 얘를 요렇게 세워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 내가 뭐 하려고 하냐면, 여기 원자 핵이 요렇게 있고, 얘가 움직이는 껍질, 궤도라는 게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는 간격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얘가 점점점 좁아지는 형태야. 이거 너무 깊은 내용이어서, 이건 지금 시간 마치고, 자, 궤도, 껍질이 이렇게 있어. 그럼 전자가 요 주위를 막 움직이고 있는데, 선생님이 수소 한번 예를 들을게.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거든요. 전자 몇 개야? 1개. 그래서 여기에 전자 하나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 수소야. 그러면 이 상태가 수소는 가장 안정하다고 느껴. 이 상태를 뭐라 부르냐면 바닥 상태라 불러요. 너무 어려워, 선생님. 단어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바닥 상태가 안정한 상태야. 됐어? 그 다음, 그럼 여기 있는 애를 간다. 위로 올려줄 때 스스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불가능해. 그럼 누군가가 와서를 들어서 올려줘야 돼. 자, 여기 칠판 지우개가 있어. 내가 아무런 힘도 주지 않아. 위로 올라가 안 올라가? 절대 안 올라가. 누군가가 와서 얘를 들고 올려야 돼. 그럼 중학교 때 우리가 뭐라 배웠냐면 지구에서 땅에서 멀어지게 되면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증가한다. 됐죠? 지금 이해되고 있어? 그렇지?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바닥 상태, 즉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때 여기 있는 전자를 내가 올려주려면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물체가 아무런 것도 없을 때는 안 움직여. 얘가 들어 올린다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자, 요렇게 좀 이해를 좀 하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를 내가 위로 올려줄 때는 다시 얘기할게요. 에너지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러면 에너지가 증가해서 통장에 막 돈이 지금 갑자기 늘어났어. 그럼 돈이 들어온 거잖아. 아니냐? 맞죠? 그러면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흡수된 거야, 방출된 거야? 그렇지. 자, 거기 왔어. 자, 에너지가, 흡수된 거야. 간다. 여기에 에너지가 지나가다가 여기한테 에너지를 뺏겼어. 그럼 얘가 툭툭 올라갈 거야. 그러면 여기를 지나면서 특정 에너지를 뺏기면 저쪽에서 봤을 때 그 에너지만큼 까만 선이 보인다는 거 이해되니?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됐어. 수고 일한다. 아니.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근데 저 에너지가 증가하면 흡수했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다시. 자, 봐봐. 천천히 갑시다. 여기 물체가 있어.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위치 에너지 한번 생각해요. 위치 에너지. 자, 얘가 위로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 증가한다. 이건 이해되지? 네. 똑같아. 얘가 지구라고 보고 물체라고 보세요. 물체가 위로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 뭐 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됐음? 네. 엔드. 그러면 지 스스로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이해되냐? 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에너지가 흡수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됐니? 오케이, 됐어? 그러면 자, 여기에 자 이제 가상의 이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나 그림 연습 좀 할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진짜 그림학원 다니려고 진짜 솔직히 알아도 봤어. 나이 많다고 안 된대. 우리 딸내미 다니는 그 그림학원 진짜 미술학원 물어봤더니 성인반은 이게 따로 다른 데 다녀야 된대. 딴 데 물어봤다? 근데 또 거기 성인반은 기초반이 없대. 그리고 나는 다닐 학원이 없었어. 그래서 선생님 그림을 잘 못 배웠어. 아이씨, 참. 다시. 전자가 근데 왜 올라가려고 해요? 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자, 지금. 자. 여기 원자가 있어. 원자가 있는데, 에너지 큰 놈이 여기를 쓱 지나갈 거야. 얘가 여기 있었는데, 뜨거운 에너지가 쓱 지나간다고. 그러면 얘는 뜨거운 에너지가 쓱 지나가니까 순간적으로 자기한테 주는 건지 알고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알았죠? 본능인 거예요. 본능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무작이야. 그러니까 무작이라는 뭔지 알죠? 그러니까 랜덤.
안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원자 하나를 예를 들고 있는 거지. 여기에 만약에 에너지가 지나가는데 모든 전자들이 다 올라간다 이 뜻은 아닌 거야. 지금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뭐야? 왜 또 물음표야?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냥 편하게 해도 돼. 아니, 어디에 뭐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저도 어디에 뭐였는지.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애들은 뭐해요 밑에서? 그게 다시 야 새로운 시선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질문이야. 오, 굉장히 신박해. 안 올라가는 애들은 그냥 원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전자랑 원자 핵하고 사실은 뭐가 있냐면 얘가 마이너스 입자면 요 안에는 양성자가 있잖아. 그럼 얘가 중력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에너지가 이 주위를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특정 에너지가 일로 시켜서 빨려 들어간 거야. 우연하게. 오케이. 그러면 우연하게 들어가면 얘가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들어왔네 하면서 얘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저쪽에 있는 애 입장에서는 특정 에너지가 얘가 먹어버렸잖아. 그러니까 까만 선이 보이는 거다. 즉 전자들이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이란 말이 차가운 기체, 저온의 기체를 지나갈 때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원자 껍질로 예시를 드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원자 껍질이 첫 번째 껍질에 안 채워졌는데도 다른 껍질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이게 뒤에 내용이 좀 더 있어서 지금은 이제 약간 지구과학 쪽만 조금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더 지나면서 화학 얘기 좀 할게요. 알겠죠? 지금은 이제 지구과학 얘기. 지금은 포인트는 요 스펙트럼이 왜 나왔는지 요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인과관계가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그냥 증가를 하는 거예요. 네. 얘가 올라가기 위해 에너지 흡수된다 이거 아니고 에너지가 흡수되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흡수에서 보이는 스펙트럼이면 흡수 스펙트럼. 그렇지. 맞잖아. 야, 막말로 여기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여기를 쓱 지나가고 있어. 근데 얘가 한 30을 먹었어. 그럼 니네는 얼마큼 보일까? 70만 보이겠죠? 특정 에너지가 흡수됐으니까 무슨 스펙트럼이 보인다고? 흡수 스펙트럼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전자들이 또 자, 막 움직이고 있었어. 이번에는 얘가 멀리 있는 게 싫대. 나 이번 내려갈래. 그럼 얘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밑으로 떨어질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때 에너지가 뭐 할까? 그렇지. 이때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혹은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혹은 방출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요런 것 때문에 스펙트럼이 보인다는 말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지? 근데 에너지가 방출할 때까지 고온 기체를 지날 때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게 고온 기체가 그럼 어디서 작용하는 거예요? 어디서란 말이 또 뭐죠? 어디서? 선생님께서 처음에 에너지가 증가할 때 그 흡수를 증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유가 뜨거운 기체가 지나가지고 그런 거라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뜨거워져. 근데 저 저온 기체랑 뭔 상관이에요? 무슨 관계예요? 자, 먼 우주에서 지금 에너지가 오고 있어. 오고 있는데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거를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로 다 볼 수 있다고. 그래서 특정한 곳을 계속 봤어. 그랬더니 자꾸 에너지가 비더라는 거야. 왜 비지? 라고 했더니 거기에 차가운 애들이 있었던 거지. 그 차가운 애가 뭐냐면 이렇게 설명한 거야. 차가운 기체를 지나면서 차가운 기체 안에 있는 입자들의 전자들이 그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해서 올라가니까 나는 이만큼 에너지가 안 보인다 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이해되나요? 오케이. 지금은 반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자
아까 예를 들게요. 차가운 기체가 이제 계속 데워졌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기체가 됐다. 근데 얘는 이제 웬만한 에너지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 그때 뭐 할까 이제 식으려고 하겠죠. 식을 때 에너지가 방출될 거야. 그때 얘가 떨어진다라고 좀 이해를 좀 해주자. 알았죠? 그때는 내 눈에 뭐가 보일까요? 방출선, 스펙트럼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가운 애는 뜨거워지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흡수를 그렇지. 방출할 땐 주위는 차가운 거예요. 어떤, 사실, 방출할 때라고 하면 안 되고, 방출되면 방출되기 전. 근데 그 스펙트럼이 보이는 게 뜨거워서 에너지를 빼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흡수 스펙트럼이 아니 방출 스펙트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뜨거운 게 보이려면 주변이 차가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뜨겁다는 거는 어쨌건 주변보다 온도가 높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 두 개가 동시에 적용할 수 있어요. 동시에? 또 심각한데? 너 약간 이과 성향인데? 문제를 보는 관점이 직관적이지가 않아. 이게 약간 뒤에 그림자를 보는 느낌 있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나는 못 봤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온도가 10도가 이렇게 있는데 30도인 기체가 여기로 쑥 지나가고 영하인 기체가 여기로 쑥 지나가면 여기는 방출되고 여기 흡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한데 유지가 되는 한 번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근데 아마 내가 방금 얘기한 거 여러분 이 흐름은 좁은 의미가 아니라 거의 진짜 막 사이즈가 태양계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서 충분히 가능해요. 엄청 넓은 부분에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차가워서 여기는 흡수되고 여기는 방출될 수 있어. 네 생각한 것처럼 이게 요만한 공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은 이제 원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지만 이게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현상을 우리가 스펙트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원자 안에 핵이랑 전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전자가 있는 그 부분이 전자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그렇게 광활하게 넓다는 거죠. 내가 질문이 이해 못했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원자가 이렇게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자,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어. 네, 오케이.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만큼의 이게 원자 한 덩어리 안에 핵과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전자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이 전자가 있는 부분이 전자 입장에서 엄청 광활해가지고 멈춰 많이 나서 지연아 진정해. 그런 의미는 아니고 내 말이 뭐냐면 저온의 기차라는 게 원자 하나로 구성된 건 아니란 뜻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최대 가장 큰 숫자 얘기해 보세요. 네가 생각하는 가장 큰 숫자. 경. 해 맞아요? 자. 화학에서 말하는 해의 단위는 자 1해가 있을 거고 10해가 있을 거고 100해가 있겠죠? 그쵸? 100해 정도를 모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페트병 20개밖에 안 돼요. 다시요. 니네가 알고 있는 1해, 10해, 100해 단위로 설명을 해도 기체를 채웠을 때 페트병 22개밖에 안 돼. 보통 1리터짜리 페트병을 22.4리터, 그러니까 22개 정도 모아놔야 한 100회 정도의 기체가 있다고 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는 우주에 있는 기체는 숫자 자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뭘 알게 됐느냐? 결론. 자, 그럼 한다. 이래서 수소란에는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 100을 먹는다고 치자. 그러면 수소들은요 똑같은 원자라면 다 100만큼 먹는 거야. 이해돼? 근데 어떤 애 보니까 120을 먹고 있어. 그럼 걔는 수소가 아닌 거지. 말 표현 이해돼요? 즉 스펙트럼을 분석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거기에 있는 물질의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거지. 얘가 수소인지 헬륨인지 나트륨인지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얼만큼 많이 들어있는지도 분석이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또 정말
니 예전에 그 불꽃 반응색 배웠던 거 기억나요? 뭐 리튬 뭐 리튬은 빨간색, 나트륨은 뭐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그래서 빨리 놀아 볼까 이렇게 외우지 않았어? 그렇죠? 그래서 그래 이제 그런 것처럼 원소마다 지문처럼 작동하는 거야. 이해됐어? 스펙트럼은 결국 일종의 지문 같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스펙트럼이래요. 그 스펙트럼이 어떤 원리인데요? 이런 원리 때문에 스펙트럼을 분석하게 되면 어떤 원소인지 얼만큼 많이 들어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조금만 더 선생님이 깊은 얘기를 살짝만 하면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스펙트럼은 지금 봐봐. 선생님 무지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빨간색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셈이 뭐 파랑색이나 뭐 보라색이 있다고 칠게요. 자,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일단 치자. 그렇죠? 자, 빨간색 쪽이 여러분 에너지가 그죠? 뜨거운 쪽이냐 차가운 쪽이냐? 차가운 쪽이야. 그냥 아니야. 빨간색이 또 차가워요. 오케이? 그래서 빨간색이 차갑다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에너지가 작은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반대로 파란색 쪽, 보라색 쪽이 이게 에너지가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님 알코올 램프 보시면 뭐 겉불꽃은 뭐 빨갛고 소불꽃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뜨겁고 차갑고 하시는 거야. 알겠죠? 보통 그러잖아. 저 젊은이의 푸른 심장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보통 푸르다가 에너지가 넘친다의 의미야. 빨간색이 뜨거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뜻이에요? 어떤 거? 실제로 그 뜻. 실제 그죠. 그냥 보통 푸르다 뭐 이런 뜻이 뭐 에너지 넘친다 이런 뜻이에요. 겉불꽃이 근데 제일 그거 아니에요? 제일 낮죠? 아니 제일 높죠? 근데 그게 파랑색이지 겉불꽃이. 절대 못.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이 얼마 전에 그 애들한테 물어봤어. 니네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뭘로 푸니? 뭘로 풀어? 게임이지 뭐. 아니야? 게임 안 해? 게임 안 해? 롤 안 해? 진짜? 그럼 뭐 해? 개새끼. 미안. 미안. 나 공부하는군요. 참 좋은 학생이에요. 그렇지? 보통 남학생들은 이제 게임해요. 여학생들은 뭐 인스타든지 유튜브 본다든지 릴스 보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죠. 근데 간혹 가다 물어보니까 코인 노래방 가는 친구도 많던데. 그렇죠? 이 동네는 500원, 1000원, 뭐 500원이 몇 곡이냐? 한 곡이면 좀 비싼 동네. 보통 두 곡이면 평균. 우리 동네는 경쟁 붙어가지고 500원이 세 곡이에요. 와, 부럽죠? 그래서 한번 가봤어. 코인 맨날 애들이 뭐 좋다고 하니까 갔는데 진짜 500원 세 곡 주는 거야. 아싸 득템 해서 500원 넣고 세 곡 부르고 500원 넣고 세 곡 부르고. 그러니까 애들 물어보니까 친구들끼리 한 2명 3명 모아서 한 2,000원 3,000원 들고 안 돼. 그러면 한 30분에서 1시간 충분히 스트레스 풀고 온다는 거지. 이게 왜냐면 처음에 가자마자 내가 부를 수 없는 최고의 노래를 부르진 않잖아. 처음에 어떻게 되니? 조금 좀 이렇게 목 푸는 노래 부르고 나중에 마지막에 집에 가기 전에 온 악을 쓰는 노래를 부르잖아. 온 에너지를 써서. 니네 가장 높은 뭐 있어? 그거 뭐 티얼스 이런 거 안 부르냐? 잔인아 막 이런 거 막 부르잖아. 안 그래? 그쵸? 자, 내가 온 힘을 쥐어짜서 높은 음의 소리를 내면 이거를 볼 수는 없지만 가다 여러분 소리가 많이 진동하는 게 고음이야. 자, 봐봐. 많이 진동하는 게 고음이야. 그러면 고음이란 얘기는 에너지를 많이 쓴 거야, 적게 쓴 거야? 많이 쓴 거죠. 즉,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고음이야 라고도 하지만 많이 진동해. 그래서 진동수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진동수가 크다. 오케이. 에너지가 작다는 거는 자, 진동수도 뭐란 얘기예요? 작다는 겁니다. 엔드 여러분 많이 진동하는 애와 적게 진동하는 애를 비교를 하시면 요 사이의 간격을 파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많이 진동하면 간격이 좁아요.
적게 진동하면 간격이 넓어요. 자,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가 커요. 많이 진동해요. 사이 간격은 좁아요. 그 말을 파장은 그렇죠. 짧다. 아이고야, 왜 이래. 짧다. 이렇게. 반대로 자, 진동수가 작은 애들은 파장이 뭐라고요? 자, 길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니네 이런 거 안 궁금했냐? 진짜 은하가 멀어지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냥 멀어진 거야? 야,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하를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보고 있어. 그럼 실제 얘네가 멀어지는지 티가 안 나. 근데 점점점 얘네가 파장이 뭐냐면 길어지는 거야. 자, 별을 보고 있는데 파장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왜? 자, 다시. 별을 보고 있는데 파장이 길어져. 그러면 에너지가 작아지잖아. 그럼 빛이 가까워진다야, 멀어진다야? 그렇지. 그래서 요 스펙트럼과 파장의 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다시. 자, 내가 불빛을 이렇게 비추다가 점점점 뒤로 갈 거야. 불빛이 약해지는 거야. 그럼 불빛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멀어진다,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죠. 파장이 길어지는 거라고 말이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 은하가 멀어지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적색편이라는 게 있는 거야. 적색편이. 자, 그래서 배우는 단어가 뭐냐면 적색편이라는 단어를 배워요. 이 적색편이가 뭐냐라고 하면 빛이나 파동들은 또 안 듣는다. 이게 중요한 거 할 때. 빛이나 파동이나 이런 에너지들은 멀어지게 되면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야. 근데 에너지를 안 불러. 뭐라 불러? 파장이라 불러. 파장이 길어지면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제는 아예 안 본다. 분명히 어제는 어떤 별이 여기서 측정이 됐어. 스펙트럼이. 1년 후에 이쯤, 1년 후에 이쯤 똑같은 별빛인데 자꾸 치우친다는 거야. 이게 적색 편의를 통해서 우주가 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가 멀어지고 있으니까 왜 멀어지죠? 빅뱅인데요. 푸하하 이렇게 되는 것도 똑같이.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팽창하는 증거는 아직 안 알려줬어. 그냥 증거만, 그러니까 지금 현상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맞아? 사실 이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 사실 이거. 니네가 지금 진짜 질문을 지금 많이 잘 했어. 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되나? 어떤 거? 이거. 왜웃냐? 웃을 수도 있지, 왜? 왜? 얘 웃지 못하냐? 아니,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지면은 다시. 자, 내가. 멀어지는 거랑 그러니까, 자, 만약에, 자, 차를 타고 갈 거예요. 근데, 그러잖아. 우리가 차 타 붕 가고 있어. 소리 잘 들어보세요. 자, 방금 뭐 했냐? 옆차가 지나갔죠? 그럼 분명히 가까울 땐 소리가 크게 들리지만, 멀어지면 소리가 작게 들리죠? 오케이? 그래, 삐용삐용. 그래. 자, 소리나 빛이나 이런 애들은 나랑 멀어지면 점점점 약하게 보이거나 약하게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다라고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적색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어느 은하를 관측을 하든 항상 뭐가 보인다? 적색편이가 보인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은하들이 다 멀어지고 있다. 근데 어느 부위나 다 똑같은 거니까 은하 자체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공간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빅뱅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적색편의 정의가 파동이 길어진다. 파장이 길어진다. 그러면 저희 주어지는 거 있는데 그 구급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가까워질수록 음이 높아진다고 했거든요. 음이 높아진다? 그치? 그건 좀 표현이 애매한데? 멀어지면 음이 높아진다고요? 아니. 왜 서로 반대 얘기해? 왜? 그러니까 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소리가 커지는 게 맞죠.
음이 높아지진 않아. 또 왜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그렇게 음치가 있어. 그러면 멀리 들었더니 음치야. 그럼 가까이서 오면 갑자기 얘가 뭐 고음이 돼? 그 음 자체는 변하는 게 아니고 크기가 변해. 크기가. 자, 이거를 알아낸 사람이 도플러라는 사람이야. 그 애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도플러 효과라고 부른다는 거죠. 말 이해됐습니까? 휴! 자, 가자 이제 6페이지. 자, 전자기파로서의 빛. 자, 일단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전자기파의 종류는 가시광선 등등등이 있습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줄치셔야죠.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와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맨 위쪽이에요. 6페이지 어디 보고 있어? 여기. 그렇지? 자, 그 다음, 자, 빛의 스펙트럼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 스펙트럼과,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특정 빛을 흡수해버리면 흡수선 스펙트럼, 특정 빛을 방출하면 방출선 스펙트럼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기 그림 보시면 광원에서 그냥 장애물이 없으면 맨 밑에야 연속 스펙트럼을 보일 거고, 맨 밑에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그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흡수선 스펙트럼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면 방출되겠죠. 오케이. 다음 주. 자, 7페이지에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인이라고 해가지고 1번 전자는 간다. 전자의 운동과 이동이에요. 1번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서 특정한 궤도를 갖고 운동한다 써있죠. 이때 별표할 건 뭐냐면 에너지 준위에 별표 치셔야 돼. 선생님 이거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요. 선생님이 문제가 여러분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는 다 해놔야지.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배우는 단어는 맞는데 이게 똑같은 외고여도 고향하고 니네랑 좀 배우는 게 달라요. 교과서 그대로 내신대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 한다니까 그게? 학교 선생님들이 이번 시험 쉬워 그럼 진짜 쉽더나? 아니 시험이 쉬운 게 아니라 그냥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번에 선배들 말 들어보면은 앞페이지에 불꽃 색깔 나오는 거를 1번 문제로 내셔가지고 다 틀리고 그랬다고. 아까 내가 아까 얘기 안 했나? 그래서 학교책 꼼꼼하게 당연히 봐야 돼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그렇죠? 뒤통수 맞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마다 애들이 다 공부를 하는 애들이 많잖아. 성적 내려고 지엽적으로 낼 수밖에 없어. 교과서 벗어나는 거 내면 욕먹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지엽적인 거 내는 거예요. 나중에 책 통합기 한번 하셔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연도, 조그만한 시간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돼. 그럼 방법이 없어요.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에너지 준위라는 게 뭐냐면 이거. 자, 이게 껍질을 에너지 준위라고도 보통 표현을 해요.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껍질. 그러니까 이거. 전자가 움직이는 껍질, 이거를 에너지 준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껍질이 멀어지면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 말하고 에너지 준위가 증가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 자, 설명이 쭉 되어 있으니까 어렵지는 않을 건데, 막 2번 밑에 보세요. 저 밑에 줄에 보시면 자, 전자가 이동할 때 전자가 다른 궤도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 준위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많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자, 선 스펙트럼의 분석. 자, 원소마다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다르다 그랬어. 왜냐면 이거 흡수되는 에너지가 혹은 방출되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일종의 지문 같은 거랬어. 그렇죠? 그래서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원소는 흡수선하고 방출선은 같은 위치에서 나타날 거예요. 이 말 이해되냐? 두 번째, 원소의 종류, 줄치세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색깔, 위치, 개수, 굵기 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문 같은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8페이지에
자, 도플러 효과가 뭡니까? 이거 왜 배웁니까? 온 우주에 있는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는 걸 관측한 걸 도플러 효과를 통해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은하의 파장은 뭐라고? 짧아져? 길어진다. 그 말을 우리가 적색 편의. 그 전이냐? 편의. 그렇지? 효과가 적색 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 아니지. 그러니까 적색 편이 가 대표적인 예다 이거지. 이렇게. 그래서 거기 표 보시면 별빛의 도플러 효과라고 해가지고요. 멀어질 때 뭐라 되냐면 파장이 길어져. 그 주치시요. 파장이 길어져. 가까워질 땐 파장이 짧아져.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페이지 밑에 자 허블의 법칙 쭉 설명이 뭐가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아마 학교에서 안 할 거고 아까 보니까 뭐 특별하게 얘기는 없어서 그냥 이거야. 허블의 법칙은 이런 거 실제 은하가 지금 멀어지고 있는 속도를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이자 지금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를 계산했다? 그럼 여러분 속도를 계산하게 되면 역산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빅뱅 후 이만큼까지 지금 커졌어. 그럼 거꾸로 오게 되면 한 점에서 지나온 시간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주의 나이를 약 한 138억 년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정확한 값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몇 년? 138억 년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지금 쉬는 시간 몇 분이에요? 10분요. 잠깐만.